것처럼 그러면 이거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가모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빅뱅 우주론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당시에 진짜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호일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정상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우주론적 관점이 달랐어요. 과학은 사실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과학자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호일은 굉장히 명망 있는 과학자였고 이에 비해 가모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당시에는 호일의 말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우주론을 제가 비교해 볼게요. 자료 1을 보고 보시면 만약에 우주의 별을 제가 4개만 그리겠습니다. 빅뱅이라는 거는 우주의 대폭발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거잖아요. 우주가 팽창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건 허블이 망원경을 보면서 알아냈습니다. 허블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더 크게 그려요. 동그라미 크게 그렸네? 이거는 바로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피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냐면 아파트 평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아파트가 원래 20평 살다가 제가 50평으로 이사 갔어요. 평수 넓어졌죠. 이걸 부피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4개의 별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4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럼 부피가 둘 다 커진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졌다는 거는 이 가모프나 빅뱅 우주론이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호일이 주장한 정상우주론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의 팽창을 주장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의 차이는 뭐냐면 빅뱅 우주론은 별이 4개 있을 경우에 별을 4개 그대로 그렸어요. 얘네들은 똑같은 별 4개가 있어. 근데 그냥 부피만 커진 거야. 이렇게 주장했고 정상우주론은 별이 더 많이 증가해서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별이 살 수 있으니까 별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별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사람 숫자가 확실히 늘어났잖아요. 이거를 질량으로 따집니다. 얘는 질량이 일정해요. 그쵸? 여기에 비해서 얘는 어때요? 질량이 증가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아냐면 부피라는 개념을 알고 두 번째 질량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그럼 세 번째 비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밀도거든요.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 구하는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중학교 2학년 교과에서 나옵니다. 부피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 일정해. 그럼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얘는 당연히 빅뱅 우주론의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밀도 감소. 하지만 얘는 부피도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질량도 증가했어요. 둘 다 증가하니까 어때요? 대략 밀도 계산을 해보면 둘 다 증가하고 이걸 나눠보면 대략 일정하겠죠. 밀도가 일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를 할 때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비교해요. 1번 부피가 팽창하고 있는지 이거 많이 비교해요. 두 번째 질량이 어떤지 질량의 크기를 많이 비교합니다. 세 번째 밀도 어떤지를 비교해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내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관해서 부피는 어떻고 질량은 어떻고 밀도는 어떤지 자료 1에서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가모프와 호일의 논쟁 이후에 등장한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펜지어스하고 윌슨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명해 놓은 거 설명할게요. 대략 제가 체온 재고 오늘 아침에 저 체온 쟀거든요. 체온 재면 대충 제 체온이 한 36도씨 정도 나와요. 그럼 저는 36도씨의 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6도씨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복사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우주 배경복사. 우주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이 열을 복사의 형태로 방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빅뱅 우주론 당시에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이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본 결과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지금 현재의 우주의 온도가 대략 한 3K 정도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고 한 이 과학자가 뭐를 했냐면 이 사람들의 일은 통신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상 전파 망원경 이용해가지고 그냥 관측을 해봤더니
예전에 한 3000K 정도 됐던 원자 형성 당시에 대략 한 온도가 한 3000K 정도 됐거든요. 이때 한 3000K였는데 지금 측정을 해봤더니 어머 3K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찰한 이 결과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술형 중점으로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들어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하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 얘기할게요.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은 3K 정도 되는 물체에 우주가 이 정도 온도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3K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온도에 걸맞는 열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밖으로 방출하고 있어.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3K의 우주 배경 복사.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은 뭐야? 그러면 3K의 우주 배경 복사야.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우주는 3K 정도 온도가 내뿜는 열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고 있어. 이게 예전에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예측하고 했을 때 만약에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가 한 3K 정도 됐겠구나.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이거를 관측해봤어요. 진짜 이 온도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첫 번째 이제 왜 그럼 쌤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하다 말고 스펙트럼 왜 나와요? 이 스펙트럼에 이걸 이용해야 두 번째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 3가지거든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여러분 보이시죠? 이때 방출 스펙트럼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뭐라고 배웠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배웠어요. 이 선 스펙트럼 뭐였죠? 수소, 리튬이랑 스트론튬은 빨간색을 똑같이 띄었잖아요. 그쵸? 레드라고 하는 똑같은 불꽃 반응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원소를 불꽃 반응으로 그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원소가 다른지 어떻게 알아내? 그래서 이 원소를 직접 불꽃에 넣고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을 했더니 서로 다른 선 스펙트럼을 얻었고 이 선 스펙트럼에서는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선의 개수 이런 것들이 원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 중학교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눴어요. 근데 다시 보시면 이 선 스펙트럼은 어떤 기체가 있을 때 이 기체를 가열해 가지고 얻는 이 원소의 지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 이 기체가 고온의 기체여야 돼요. 고온의 기체를 가열해 가지고 얻는 게 바로 이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을 얻을 수 있어요. 수소를 가열하거나 높은 온도에서 헬륨을 가열했을 때 자기만의 독특한 선 스펙트럼인 방출 스펙트럼을 얻게 되고 이 스펙트럼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조사 결과가 이거를 내가 나와 있는 백과사전 같은 책에서 이건 수소구나, 이거 헬륨이구나, 리튬이구나 알아보는 방법이 방출 스펙트럼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볼 거냐? 연속 스펙트럼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뭐냐면 그냥 태양이나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광원을 봤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의 끊김이 없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예. 그래서 이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흡수 스펙트럼을 좀 비교해야겠죠. 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별이 있어요. 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스스로 에너지를 냅니다. 이 아이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냈을 때 중간에 온도가 낮은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이 저온 기체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온의 별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 중에 일부를 흡수하겠죠.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은 스스로 빛을 내는 쉽게 말해 태양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분광기 가지고 밖에 있는 태양을 보면 연속 스펙트럼 나와요. 여기까지는 연속 스펙트럼이었는데 중간에 우주에 있는 기체로 인해서 이 온도가 낮은 기체들이 열 에너지를 해당 파장에서 흡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수소가 있으면 수소가 온도가 낮을 때에는 이 저온의 기체가 돼서 열을 흡수하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수소를 가열하게 되면
얘가 고온이 되기 때문에 아까 흡수했던 그 빛의 파장을 도리어 방출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활용해 볼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즉, 세 가지의 스펙트럼에서 내가 뭐를 볼 거냐면 흡수 스펙트럼을 봤을 때 내가 별이라고 하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까만색 줄이 뚫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까만색 줄이 뚫렸습니다. 그럼 봤더니 어머 이게 누구랑 비슷해? 수소랑 비슷한 거예요.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랑 비슷했을 때 수소가 고온이 될 때는 아까 방출 스펙트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온이 되면 열을 흡수하니까 흡수 스펙트럼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주 공간에 있는 기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수소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소의 양이 많아 그럼 이게 더 두꺼워요. 그 다음에 탄소가 있으면 흡수 스펙트럼 이 모양을 딱 얻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온일 때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지만 우주 공간의 저온으로 있을 때는 별이 방출하는 이 연속 스펙트럼에 그 해당 영역의 파장을 이제 도리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나오고 이거랑 이걸 비교하면 이 저온의 기체로 존재하는 게 우주에 있는 바로 그 원소가 탄소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에 있는 기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질량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질량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질량이 많으면 당연히 두께가 두껍겠죠. 질량이 작으면 두께가 얇을 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소가 얼만큼 있는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체 빅뱅의 우주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3K 우주 배경 복사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증거 뭐냐 그거죠. 두 번째 증거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를 대략 한 세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에서 선생님 양성자, 중성자를 7대1로 만들었다면서요. 이거 기억나시죠? 양성자, 중성자의 비가 대략 한 7대1 정도가 됩니다. 얘를 양성자는 플러스로 제가 그릴게요. 그럼 7개 그리겠습니다. 2, 3, 4, 5, 6, 7개. 중성자 1개. 똑같이 그렸어요. 그 다음에 7대1이나 14대2나 똑같죠? 하나씩 더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입니다. 중성자 1개. 그럼 총 14대2니까 결국 7대1이잖아요. 이게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된 이후 7대1의 비율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원자 핵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하나가 지금 뭐라 그랬죠? 이게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러면 이 양성자, 중성자 다음에 나타난 4번 과정이 뭐였죠? 원자 핵의 생성이었어요. 원자 핵 생성. 누구? 헬륨 원자 핵 형성이었거든요. 그럼 헬륨은 아까 플러스 2개 이렇게가 헬륨 원자 핵이었잖아요. 헬륨. 그쵸?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3분 지났을 때 이 원자 핵이 생기게 되면 대략 수소 원자핵 몇 개죠? 1개, 2개, 3개, 4개, 5, 6개, 7, 8, 9, 10, 11, 12개죠. 12개 만들어졌어요. 수소의 원자 핵은. 그쵸? 그럼 헬륨 원자 핵은 몇 개 만들어졌죠? 바로 이거 하나가 하나잖아요. 1개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죠? 12대 1이에요. 그럼 질량비를 따져볼까요? 이건 지금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개수비는 대략 한 12대 1 정도가 됐어요. 그쵸? 이거 예전엔 좋다. 이거 뭐냐? 이거 서술형 냈거든요.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질량비를 따져볼까요? 질량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가 무조건 1이에요. 12개면 질량이 12예요. 헬륨은 봤더니 하나인데 질량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죠? 3대 1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정도가 된다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빅뱅 우주론을 사람들이 말할 당시에 실제 우주를 조사해보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1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뭘 궁금해? 선생님, 수소, 헬륨, 우주에 있는 건 원자고 이거는 원자 핵인데 왜 이게 질량비가 원자 핵의 비랑 같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원자를 그려보면 원자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잖아요. 저 지금 수소로 그릴게요. 일반적으로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원자의 질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원자 핵의 질량하고 같아요. 그래서 원자 핵에 있는 중성자하고 양성자 질량을 따지면 원자의 질량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를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빅뱅 우주론을 만들 당시에 과학자들이 질량비가 3대1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그 예측이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봤더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야.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번째가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빅뱅 우주론은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바로 3K의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는 뭐였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됐다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두 가지 증거였습니다. 이거는 저 소수령 출제할 거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처럼 빅뱅의 이후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이 교과서 1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여기는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다시 교과서 19쪽을 볼게요. 19페이지를 가시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말이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뭐냐면 보시면 수소와 헬륨이 전역에 존재하며 두 원소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게 밝혀졌어. 이게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가 돼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빅뱅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빅뱅의 증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반대편에 있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비교해보는 일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저 이거 따로 계약하고 수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돌려보시고 책까지 정리해서 가져오기. 그 다음에 문제를 안 풀어드린 이유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풀어올 거라 생각해서 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제가 오늘 19페이지까지 진도 다 나왔거든요. 모두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보이시죠? 이거 꼭 풀어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